자, 들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50분하고 10분 맞춰드리는데 제가 좀 흥분을 해가지고 좀 지났는데 50분, 10분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용어가 어렵죠? 얘기 좀 해보세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평가니까 그래, 평가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찍어드린 데 있었잖아요. 거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485페이지로 한번 가죠. 485씩 가시면. 근데 이제 이 투자도 하니까 강의도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들어오셨죠? 근데 제가 이제 직접 뛰어들고다 보니까 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강의도 또 잘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건 뭐, 저거고. 485페이지에 가격제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가 3개 쳐 있죠. 근데 이게 13가지 원칙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13가지를 다 하지 마시고, 아까 2가지 적합과 균형 기원 아시죠? 그죠? 그것만 가져가세요. 그것만.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라고도 되고, 가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재라는 거는 여러 가지인데 13가지 원칙이 있어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13. 그러니까 수용률 원칙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걸 다 하기는 힘들고 아까 제가 첫째, 그렇지. 적합과 균형 기원하시죠. 그죠? 이 2가지만 좀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적합과 균형이 나중에 이제 우리 랜드 프로에서는 이 기출문제가 나오면 얘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본다면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이건 이거예요. 평가사가 지 마음대로 가격을 매겨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만 좀 밑줄 쳐볼게요. 부동산 가격제 원칙은 가격 형성 과정의 가격 유지에 관한 원리를 나타내는데 감정평가 활동에 지침이 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3번은 이제 가격제 원칙은 상호 독립적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데 자, 일단 제가 어디를 먼저 보여드리냐면 페이지로 가시면은 49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아까 찍은 데는 아닌데 490으로 가시면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인데요. 제 원칙인데 채용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 그러니까 채용의 원칙이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해요. 얘와 관련되는 원칙들이 13가지 원칙이 있는데 일단 거기 채용 원칙에 의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배웠던 건데요. 부동산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나타나는 고유의 원칙이에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원칙인데 원래 일반 경제 원칙에 따랐는데 부동산의 원칙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보통 연산역 근처는 상업용지다 보니까 내가 땅을 샀어. 연산역 근처에. 그러면 공장 줘야 돼요? 상가 줘야 돼요? 가장 좋은 용도로 이용해야겠죠. 맞습니까? 자, 이건 따라서 부동산에서만 나타난다. 자, 이 칠판 중에는 용도가 다양해요?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거는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지우는데. 내가 이렇게 지우다가 여성분들은 분발하는 데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채용의 원칙이 있다 없다? 없고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용의 원칙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그럼 누구나 객관적 양식과 통상 이론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 합법적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니은번에다가 배포 쳐보세요. 자, 채용이라는 것은 자, 따라서 용도의 다양성,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있나? 부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2가지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상대적 희소하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이 원칙을 따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갈게요. 밑에 다양한 용도 중에 채용을 가치가 표준이 돼야 되고 디귿번에 보시면은 채용의 원칙은 따라서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어디에서만 적용된다. 부동산에만 특유의 원칙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찾았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4번에 가시면은 니은에 자, 따라해보세요. 내부적 판단. 리을에 따라서 외부적 판단 그런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외부적인 판단의 가격 원칙과 내부적인 판단의 가격 원칙을 지금서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찍은 걸 그걸 가져가시라는 건데 적합과 균형이 가장 90% 나오는데 자, 일단은 아까 찍어드린 것 중에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균형부터 볼게요. 균형. 자, 페이지 가셔서 균형 49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균형의 원칙에 별표가 3개 쳐 있죠. 요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은 뭘 따져야 되냐?
천천히 가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20층짜리 건물에 만약에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좀 가격이 높게 평가되겠어요? 낮게 평가되겠어요? 따라서 감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따라서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예요. 일단 이제 감가 요인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요 기능적 감가고, 자 이거는 이제 내부입니다. 따라서 내부 구성 요소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를 따진다는 거죠. 구성 요소 단위라는 것은 어떤 생산 요소가 투입돼서 설계 설비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외부적이 잘못됐나요? 내부적이 잘못됐나요? 내부적이 잘못된 거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적합의 원칙은 뭐냐면, 미리 보여드리겠지만 적합은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왜 TV를 보시다 보면은 이 개그맨 중에서 주병진 씨 아시죠? 그 집 보신 적 있어요? TV만 봐 맨날. 그럼 주병진 씨 집 안에는 그냥입니까? 내부적으로 아주 럭셔리하죠. 내가 봤을 때 한 5, 6, 7, 8억을 바른 것 같아 안에다가. 그럼 내부는 그냥이야 아주 잘 돼 있어. 잘 돼 있죠. 맞아요? 그래서 평가사한테 평가달라니까 내부적으로 아주 잘 돼가지고 막 가격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딱 올려놓고 문을 확 여니까 공동묘지야. 웃지도 않아. 이씨. 그럼 이건 그냥이야 외부적이야. 외부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하 주차장이 없다는 거는 외부입니까? 내부적인 겁니까? 내부적인 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 외부, 내부. 이 안에서 설계 설비가 안 맞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아까 무슨 적 감가? 기능적 감가. 그럼 이거는 따라서 개별 분석 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럼 가볼게요. 지금 균형의 원칙은 보고 계셔요? 자, 기억, 부동산이 유용성이 최고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구성요소라는 단어가 있죠.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 구성요소가 그 결합을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안 맞으면 균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은 감정평가의 적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리을에 보시면은 무슨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지역 분석을 했어요? 개별 분석을 했어요? 지역을 본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무슨적 감가의 이론적 근거라는 게 있나요? 기능적 감가라는 거죠. 찾았죠? 그럼 우리가 52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21페이지 가시면 아주 가성비가 좋은 애가 있어요. 521페이지로 가시면 가시게 되면은 따라해봐요. 감가 요인. 건물은 감가가 안 돼요? 감가가 돼요? 되는 요인이 따라서 원인. 그 원인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기억, 따라서 물리적, 니은 따라서 기능적, 디귿 경제적.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가성비가 괜찮아요. 바꿔낼 가능성이 있는데, 자, 어떻게 이제 다르냐? 들어보세요. 그래서 세 건물이 다 다르다는 걸 감가하는 게, 그럼 다 5층짜리 건물인데, 5층인데, 자, 첫 번째 건물은, 자,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요, 금이 갈 수 있어요. 노후화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물리적은 사람을 친다면 늙은 거예요. 노후화가 됐다는 거죠. 노후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요, 노후화가 돼요. 그럼 60, 70, 80 되면은 이제 노후화가 돼갖고 좀 뭐 몸이 안 좋죠. 그래서 이게 금이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능적은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아직 늙진 않았는데 옷 입고 다니는 게 촌스러워요. 따라서 촌스럽다. 형식의 구식화해서 옛날 그 막 나팔바지 같은 거 막 입고 다녀요. 그럼 이거는 노후화가 된 거예요? 이건 촌스러운 거예요. 재래식 부엌 같은 건 촌스럽죠. 이건 무슨 쪽이다? 기능적이에요. 자, 갈게. 물리적에 따라서 노후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늙으면 노후화가 되죠? 그럼 노후화가 나오면 이건 기능적이에요? 이건 물리적이에요? 근데 기능적을 보시면은 기능적의 A의 두 번째 형식의 구식화라는 단어가 있어? 사람으로 친다면 늙은 거야, 옷 입고 다니는 게 촌스러워.
그러면 기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갖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성분이 안 늙었는데 굉장히 촌스러워. 어머 얘 너 물리적 감가가 됐는데 아닌데 기능적 감가가 심각하구나 얘.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물리적은 그냥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요. 시간의 경과라는 단어가 있나?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늙잖아요. 그 건물도 늙죠. 그냥요 노화가 돼요. 마모 파손 재회라는 단어가 있죠. 물발적 손상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나? 그러면 자 물리적 감가라는 것은 외부에요 내부가 잘못됐어요. 내부의 요인은 잘못됐죠. 그럼 내부적 감가며 치유 가능한 감가와 치유 불가능 감가가 있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치유는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금이 갔으면 고칠 수 있죠. 근데 비용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기능적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요건 노화예요, 형식의 구식화예요. 설계 불량, 능률의 저하, 설비 부족, 과잉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용 효율에 대한 저하 등 같은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찾으셨어요? 다시 할게. 다시 형식의 구식화, 설계, 설비 이런 거 나오면 이건 물리적이에요, 기능적이에요. 설계가 불량할 수도 있죠. 설비가 너무 부족하거나 과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너무 빼빼 마르면 과잉이야, 부족이야. 너무 찌면 과잉. 그럼 난 과잉이야, 부족이야. 아이씨, 기분이 안 좋아지네.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 설비 나오면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읽으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어?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배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배치가 부조화돼서 비효율적인 건폐율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토지에 비해서 건물의 규모가 맞지 않고 주차 공간이 협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무슨 적 감가? 기능적. 그럼 비해 보세요. 기능적 감가도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 안쪽이 형식이 구식화됐다는 건 외부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그냥요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비용이 더 들어가면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얘네들은 외부예요, 내부예요? 여기 안쪽에 다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치유만 가능해요, 치유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비용이 더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경제적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보시면은 경제적은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신축 상가 같은 경우는 아직 금이 갔어요? 안 갔어요? 물리적으로는 이용성이 높죠? 엘리베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탄광촌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았는데 탄광촌이 폐광돼 갖고 개미 색깔이 한 마리 안 지나가요. 그렇죠? 그럼 이건 내부적인 거예요? 외부가 잘못된 거예요? 외부죠. 그럼 얘는 치유가 가능할까? 치유할 수가 없을까? 없죠. 조용하네. 이거 고칠 수 없잖아요. 얘가 탄광촌이 폐광됐는데 가서 얘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치유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따라서 경제적 감가, 경제적 손실이 온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지가 잘못된 거예요? 인근 지역이 안 좋은 거예요? 인근 지역이 쇠퇴가 될 수 있고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외부 환경과 안 맞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과 안 맞고 외부 환경과의 부조합이 됐고 왜 여러분들 시장성이 안 좋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럼 시장성이 감퇴됐다는 거죠. 시장성 감퇴.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지역이 나왔다는 거는 그 부동산 자체입니까? 그 지역이 잘못된 겁니까? 환경은 외부죠. 시장성 나오면 요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제적은 보고 계셔요? 자, 얘는 대상 부동산이 잘못된 거예요? 인근 환경이 안 맞는 거예요? 인근 지역이 쇠퇴됐죠. 시장성이 감퇴된 거죠. 맞나요? 그럼 요거는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뜨냐? 따라서 환경, 시장 요런 거 나오면 물리적이요, 기능적이요, 경제적이요. 경제적이죠. 자, 사람들은 경제적은 돈이죠. 돈을 보면 그냥요 환장을 해요. 따라서 환장, 환이 뭐야? 장, 시장이라는 거죠. 요거 가시겠습니까? 요거는 내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거예요? 항상 치유가 불가능하겠죠. 요걸 잡으셔야 돼요, 요거. 아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잘 따라오셔서 눈물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으로 가봐요. 적합의 원칙. 페이지 488 가시면은 488페이지 가시면 적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아까 주병시 씨 집이 내부적인 건 잘 됐는데 여니까 공동묘지였죠. 그럼 먼저 그냥인데요. 지역을 먼저 봐야 돼요. 외부적인 걸 먼저 보는 게 선행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고 봐봐요. 그러면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는 것은 주택은 상업지 있어야 돼요? 주거지 있어야 돼요? 시장은 상업지 있어야 되죠? 그럼 아까 따라서 유형성, 쾌적성, 주거지는 그냥요 쾌적성이 중요해요. 근데 상업지는 쾌적하면 손가락 빨죠? 그냥이야 수익성이 중요해요. 그럼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주택이 내부적인 게 잘못된 거예요? 외부 환경이 안 맞는 거예요? 환경이 안 맞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내부적인 구성 요소가 잘못된 거다. 외부 환경이 안 맞다. 외부 환경이 나와야 돼요. 그럼 외부 환경이 잘못됐다는 것은 자, 이건 고칠 수가 있어요? 치유가 안 돼요. 아까 경제적 감가 기억나시죠? 그럼 무슨 적 감가? 경제적 감가. 자, 그러면 자체의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갈게요. 지금 적합의 원칙을 보고 계십니까? 자, 적합의 원칙은 자, 들어볼게. 488페이지 의에 기억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효용을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에 속한 환경이라는 단어 있나? 환경 앞에 외부가 생략됐어요. 뭐가 생략됐다? 그럼 이건 균형이야? 적합이야? 적합이 부동산 고유의 가격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이 칠판 주기를 보세요. 이 칠판 주기는 용도가 다양해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얘는 채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채용이라는 건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거 부동산이에요? 일반 재화예요? 그럼 요게 강북에서는 싼데 강남 가면 비쌉니까? 그렇진 않잖아.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근데 얘는 외부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부동산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어디에서만 영향을 준다? 부동산. 그러면 자, 맨 밑에 가시면 디귿번 있어요. 디귿번? 별표 치세요. 균형의 원칙은 그냥이야 내부 구성 요소야. 적합은 외부죠. 다 이제 필기를 해볼게요. 거기다가 적어보세요. 자, 이게 굉장히 잘 뜨기 때문에 필기를 합니다. 그러면 적합과 균형을 바꿔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필기를 그 밑에다가 시험 문제 균형과 적합을 바꿔내요. 균형은 따라서 내부, 얘는 따라서 외부.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따라서 구성 요소. 아까 구성 요소라는 거 기억나시죠? 구성 요소. 구성 요소 간이 안 맞고 이건 그냥입니까? 환경이 나옵니까? 환경이 나오고. 자,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 기억나세요? 기능적 감가고 얘는 기능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 감가고. 그 다음에 아까 균형이라는 것은 지역 분석을 했어요? 개별 분석을 했어요? 개별 분석을 했죠? 균형은 개별 분석 자체를 봤는데 자, 얘는 지역 분석을 한다는 거죠. 지역 분석. 자, 갑니다. 균형은 외부가 나와야 돼요? 내부가 나와야 돼요? 입을 여세요. 외부, 내부. 자, 환경이 나와야 돼요? 구성 요소가 나와야 돼요? 내부 구성 요소가 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자, 얘는 경제적이 나와야 돼요? 기능적이 나와야 돼요? 지역이 나와야 돼요? 개별이 나와야 돼요? 요걸 바꿔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필기를 꼭 해두세요. 해두시고 그럼 오늘 문제를 2번 문제가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보세요. 2번이. 원가법은 모르겠지만 한 글씨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자, 부동산 가격 원칙은 균형은 구성 요소 들어갔죠. 얘기해봐. 환경이야, 구성 요소야. 환경이 들어가면 안 돼? 대답해요. 구성 요소는 따로 생산 요소. 자, 어떤 부동산의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럼 구성 요소라는 건 맞잖아요. 그래요? 아직 우리 원가법은 모르겠지만 무슨적 감가와 관련되겠어요. 기능적이죠, 기능적. 경제적이 아니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50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09페이지 가시면은 가시게 되면은 그 박스가 하나 있나요? 벽에 쳐 있나요? 가성비 아주 좋아요. 자, 따라해 보세요. 지역 분석이 먼저다.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해야겠죠.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제가 강남역 3번 출구에 있는 요 대상 부동산을 평가사한테 의뢰했어요. 그럼 평가사는 대상 부동산부터 봐야 돼요? 대상 지역부터 봐야 돼요? 자, 아까 그 주병진 씨 집 기억나세요? 자, 아까 내부적인 건 봤었는데 외부 여기니까 공동묘지였지. 얘기해봐. 그럼 그냥이야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 개별 분석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지역을 보고 요걸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지역을 보니까 무슨 분석? 지역 분석이죠. 지역 분석.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단어가 그 지역 분석을 하면서 강남역의 대표적인 표준적인 이용을 봐요. 강남역은 보통 공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에요. 평균적으로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표준적인 이용을 봐요. 그래서 표준적인 사용을 봅니다. 사용을 판정하고 우리가 이용을 판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냥이 돼요. 대상 부동산을 봐야 돼요. 그거 봐야 되죠. 따라서 개별 분석을 보는 거죠. 그런가요? 자, 개별 분석. 그러면 얘가 상업용으로 이용하니까 나도 상업용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아까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무슨 이용? 최유효. 최유효 이용에 대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용도 맞고 사용도 맞고 판정도 맞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개별 분석이 먼저겠어요? 지역 분석이 먼저겠어요? 중개소 사무소에 가셔서 이 아파트를 물어볼 때 몇 층짜리 몇 년 된 아파트부터 물어봐야 돼요? 어디 지역부터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시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그 단지로 가는 거죠. 아시겠나? 그럼 어떤 분석이 먼저 선행한다? 지역은 그냥이야 대상 지역을 분석해. 개별 분석은 그냥이야 대상 부동산이야. 부동산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건 따라서 시세를 알아본다. 지금 100m가 평당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가격 수준을 알아봐요. 자, 따라보세요. 가격 수준. 자, 요거는 따라보세요. 구체적 가격을 매겨야 되겠죠? 이렇게 구체적 가격입니다. 피기하지 마세요.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분석을 먼저 해야 되죠? 지역이 먼저 선행인가요? 얘가 후행해요? 선행해요? 얘가 후행하죠. 후행합니다. 자, 그래서 암기 기법이 따라해보세요. 선지표. 지표. 그럼 지역은 뭐가 나와야 돼요? 표준적이 나와야 되죠. 그럼 따라해보세요. 후개최. 그럼 개별 분석은 뭐가 나와줘야 돼요? 채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봐봐. 지역 분석은 전체적인 수를 보는데 얘는 남을 봐요. 그럼 지역 분석은 부분적이겠어요? 전체적이겠어요? 얘 안에 부분적으로 보는 거죠? 부분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광역적이라면 넓게 본다. 광역적이면 얘가 국지적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거시적은 전체를 보는 거고 미시적은 그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미시적이겠어요? 좀 거시적이겠어요? 거시적이면 얘가 좀 미시적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자,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건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기억나시죠? 이거 두 개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개별성 때문에 그렇다. 가볼게요. 지금 박스 보고 계셔요? 자, 어떤 분석이 먼저 선행해? 지역. 근거는 제가 얘기했죠.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고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 따라서 선지표, 지표. 그럼 지역은 그냥 돼. 표가 나와야 돼. 자, 가격이야, 가격 수준이야. 시세를 알아본 거죠. 근데 따라서 개최, 괴최. 개별은 최가 나와야 되죠. 부처의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럼 개별 분석을 개별 분석에 대한 이 지역이 선행하고 개별이 후행한다는 얘기예요. 지역이 전체적이면 개별이 전체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지역이 거시적이면 개별이 미시적이죠. 찾았습니까? 자,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 찾으셨어요? 자, 그럼 봐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힘들어하니까. 적합과 균형을 다시 한번 가는데, 자, 적합은 시장 안의 주택이라는 것은 이 주택의 내부적이 잘못됐나요? 외부 환경이 안 맞나요? 환경이 안 맞죠? 맞나요? 그 외부 환경이 안 맞다는 것은 치유가 되어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경제적 감가라고 말씀드렸죠. 경제적 감가가 하는 거고요. 경제적 감가가 맞고, 그 다음에 아까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이 지하 주차장이 없다는 거는 외부예요, 내부적인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가 안 맞다는 얘기죠. 내부 구성 요소가 나와줘야 돼. 구성 요소간, 요소간. 자, 이거는 치유할 수가 있으니까 무슨적 감가다? 기능적 감가죠.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근데 이렇게 할게. 항상 야매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이론을 가야 돼요. 간 다음에 야매는 나중에 가는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자, 적합이라는 것은 이 주택이 잘못됐나요? 시장 안의 주택인가요? 주택에 대한 내부적인 게 잘못됐어요? 외부 환경이 안 맞아요. 그쵸? 대답해봐요. 그럼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되고, 이 균형은 내부적인 게 잘못된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적 감가? 그럼 이건 무슨 분석과 관련되겠어요? 개별 분석과 관련되죠. 아시겠습니까? 집에 가면 까먹어요. 그럼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무슨 원칙이 나와줘야 되고, 적합이 나와야 되고, 이거는요, 균형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지역 분석이 지읒 들어가죠. 나도 초라해. 얘도 적합 들어가죠. 이렇게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네. 이 기억 들어가죠. 그럼 기억 찍으세요. 이렇게 기억 찍는 거죠. 아시겠지? 맞출 수 있어요? 글씨는 확실해, 그냥 글씨는. 그럼 지역 분석은 균형이야, 적합이야? 뭔지 모르겠어, 지금. 지금 들어가잖아. 뭐 하나라도 좀 해요, 좀 제발. 화 안 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알겠죠, 그죠? 나도 알아. 지금 감정평가가 아니니까. 나도 아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땀나 죽겠어. 지역은 못 찍어. 어떻게 알았어? 지읒. 개별 분석은 균형 찍어주는 거야. 대빵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지금 보고 계셔요? 화이팅. 이렇게 해서, 요거 가성비 좋아요. 요것만 맞추면 한 문제 맞춰요. 아시겠죠, 그죠? 맞히고, 그 다음에, 504페이지로 갈게요. 그럼 어디 나오냐 또 찍어주세요. 팍팍 찍어줄게요. 기분도 좋은데 팍팍 찍어줄게요. 504페이지로 가시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옛날에는 골치 아프게 냈는데, 이제 골치 아프게 안 내고 그냥 따라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이 정의만 내도 틀릴 걸 아니까 계속 정의만 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지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들어보세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자, 가볼게요. 자, 우리 학원 건물은 동네역이 있어요? 연산역이 있어요? 연산역에 학원이 있죠? 그럼 대상부동에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해요. 따라서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따 배우시겠지만은 이 사례를 가지고 대상을 비교해요. 자, 따라서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 그럼 거래 사례를 가지고 대상을 비교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저기 마산에서 막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그 범위를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 그래서 그 대상 지역이 없다, 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해봐요. 동일 수급권. 여기 안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동일 수급권. 그래서 이게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같이 있는 서로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사례 자료의 최원방권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례를. 그러면은, 자, 우리 학원은 동래역에 있어요, 연산역에 있어요. 연산역에 있죠. 그러면은 대상 부동산이 그냥요, 여기는 속해 있어요. 속한 것을 갑자기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요. 인근 지역. 그럼 여기서 가져오는 사례가 더 신뢰성이 있겠죠. 그래서 인근 지역, 그럼 사례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인근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대상이 속해 있지 않다, 속해 있다. 속해 있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돼요. 보고 계시죠? 근데 만약에 사례가 없으면은, 자, 동래역은 좀 그렇다. 서면으로 갈게요, 서면. 그럼 서면역은 우리 학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은 없어요. 없죠. 근데 상권이 유사하죠. 그다음에 유사 지역. 인근 지역과 거의 유사한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고 그러게 돼요. 그럼 유사 지역이라는 것은 이 대상이 속해 있다, 속해 있지는 않다. 속해 있지 않다는 게 키포인트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인근 지역이라는 건 보고 계십니까? 이거 별표 쳐보세요. 이 두 지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다, 속한 지역이다. 유사적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적으로 바꾸다가 이게 낼 게 없으니까 따라해보세요. 지역 요인을 공유. 거기 보시면 지역 요인 공유라는 단어가 있나? 자, 봐봐. 얘와 얘는 그냥야 같은 지역에 있어. 지역이 틀려, 지역이 같아. 그러면 서면역과 다른 지역 요인은 같죠? 그러면 이거는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그러셔야 돼요.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그래야 돼요. 지역 요인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나? 그럼 만약에 시험제가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무슨 요인을 공유해야 됩니까? 개별 요인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공유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나?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나왔는데, 그러면 연산역은 다 상업지로 또 이용하죠? 부동산 이용이 이질적이어야 돼요, 동질적이어야 돼요? 동질적이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세 가지 찍을게. 인근 지역은 대상을 속해 있지 않아, 속한 지역이야. 이용이 이질적이야, 동질적이야. 자, 개별 요인을 공유해, 지역 요인을 공유해. 이 세 가지 박자를 잡으셔야 돼요.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규칙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문이 아주 좋은데, 오른쪽 유사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양가로 2번 유사 지역 있죠? 좀 안타까운 게 규칙이 안 나와 있어요. 아까 유사 지역은 대상이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았다. 속해 있지 않죠? 대답 좀 해봐요. 근데 그 단어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 속하지 아니한 지역이다. 근데 인근 지역과는 유사하죠? 이해 갔나? 그 다음에 니은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니은번만.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인접할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근접돼 있어야 되니까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반드시 인접됐다는 건 아니죠. 대답해봐요. 반드시 인접하나 그런 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동일수급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할게. 인근 지역은 그냥야 대상부에 속한 지역이야. 유사 지역은 속하지 아니한 지역이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적어놓으세요. 넘기세요. 밑에 동일수권 할게. 동일수권이 있어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는 다른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역으로서, 자, 이것만 체크해봐.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을 포함해? 그럼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프린트 3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보세요. 3번하고 4번. 3번은 왜 틀렸죠? 자, 여러분들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아니다고 속한 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인근 지역으로 고쳐보세요. 고치셨습니까? 자, 어떤 단어가 제가 주의 있게 보시라 했죠? 속한 지역이 중요하고 또
동질적. 지금 보이나? 개별 요인, 지역 요인.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돼. 인근 지역이 되려면. 맞죠? 그럼 이건 유사 지역이에요? 인근 지역이에요? 인근 지역이라고 고치셨나요? 대상이 속한 지역인가요? 그 이용이 이질적이어야 돼요? 동질적이어야 돼요? 개별 요인이다? 지역 요인이다? 이 세 박자를 자주 줘야지만 인근 지역이 맞다는 거죠. 근데 앞에 것만 틀었죠? 오케이? 그럼 유사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만 바꾸면 맞는 지역이죠. 그렇죠? 4번이 왜 틀린지 지적해 보세요. 대답을 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이 지역 분석은 그냥이에요. 조금 전체적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전체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체적이니까 그 지역의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얘기해봐요. 근데 개별 분석은 그냥이야 부분적이야. 부분적이고 얘는 그냥이야 좀 거시적이야. 거시적이라는 건 넓게 보는 거죠. 얘는 미시적이죠. 맞나? 그러면 거시적 나오면 무슨 분석? 미시적 나오면 이 암에도 갑자기 애드립이라는 게 있는데 맞을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거지. 거지는 그냥이야 좀 미개해. 안 먹고 하지 마. 자, 아이씨, 애드립인데, 그죠? 안 먹히네. 조미료 쳤는데 안 몰라, 진짜. 듣지? 그지? 거지가 어떻게? 미개하지. 그만 하면 어떻게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미가 나왔으니까 보다 개별 분석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냥이요, 좀 국지적이에요. 지역이 거시적이고 광역적이라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4번은 뭐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바뀌게 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고, 좀 더 할까요? 좀 쉬었다가 갈까요? 쉬었다가 가겠습니다.